필수의 제 5번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필수의 제 4번과 다른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수함수 형태인 y는 a의 x제곱 형태로 나타내진 게 아니라 지금 지수에 2차 함수가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일반적인 x가 아니라 2차 함수 같이 다른 모양으로 나와져 있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요. 자, 절대로 여기 나와 있는 작은 x값, 큰 x값을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문제는 푸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저 지수함수의 지수가 지금 x제곱 빼기 2x 빼기 1인데요. 얘를요. t로 치환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3의 t제곱 요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보시면 이 함수를 내가 만약에 그린다고 한다면 일단 좌표평면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y는 꼴에서 y자리가 y니까요. y축은 y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고 썼던 부분이 t가 됐으니까요. 여기 부분은 x축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 지우고 뭐라고 써야 되냐면 t축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 문자에 따라서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 t축입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 형태로 요렇게 그려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0,1이라는 좌표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요. 이 문제에서 언제가 최소인지 최대인지를 알려면 t의 범위가 필요해요. x의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t축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t값의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x제곱 빼기 2x 빼기 1을 t로 치환한 요 부분에서 t값의 범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친구 다시 한번 써주시면 t는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2차 함수식이에요. 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다시 한번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 좌표평면을 보시면 우측은 x에 대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x축은 x축이라고 쓰는데 이 좌측은요. 좌변은 보통 y는 꼴인데 이번엔 t는 꼴이니까 y축이 아니라 t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좌표평면의 축 이름을 정해주는 방법이에요. x축과 t축인 거죠. 그럼 이 형태에서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요 함수식에서 쓸 수 있는 범위예요. 얘한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얘는 t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t와 y에 대한 함수니까요. 이 밑에 있는 친구 요 2번 그래프가요. x와 t에 대한 함수니까 x값의 범위가 필요한 거고요. 이 위에 있는 1번 그래프는 t값의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t값의 범위를 어디서 구해올 거냐면 이 2번 그래프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t값의 범위를 구해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꼭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x 빼기 1의 제곱으로 하시면 x제곱 빼기 2x까지 만들어졌고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보시면 2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요.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고요. 그리고 x값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정해져 있으니까요.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와 x값이 2일 때의 각각의 t값을 구해보시면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니까요. 3의 제곱 9에서 1을 빼니까 7입니다.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요. t값이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x자리에 이번엔 2를 대입해 보시면 식이 요렇게 될 테니까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x값이 2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7을 표시해 주시면 뭐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t값이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값이 2일 때는요. t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 거죠. 그럼 지금 함수에서 주어진 범위를 표시를 해보면요.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부터 출발해서 x값이 2일 때까지라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때 t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t값이 최대일 때는 언제예요? t가 최대일 때는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요때가 바로 t의 최대값이 되겠고요. 그럼 t는 맥스 7까지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t값이 가장 낮을 때는 언제예요? 2일 때가 아니고 이 꼭지점일 때 가장 아래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요때, 이때의 t값이 가장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가 미니멈일 때의 값이에요. 이렇게요. t값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지금 7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t값의 범위를 알아냈어요. 지금 우리가 요 2번 과정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2차 함수를 열심히 풀어준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이 t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t값의 범위가 요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t값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7까지요. 자, 그럼 당연히 t값이 작을 때인 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식은요. 요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y는 3의 t제곱이란 그래프였으니까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3의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9분의 1이 되는 거고요. t값이 7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그때는 t자리에 7을 넣으니까요. 3의 7제곱이라는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3의 7제곱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 크기 때문에 답에다가는요. 최소값은 9분의 1이고 최대값은 3의 7제곱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주어진 함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수에 그냥 x가 써진 형태가 아닐 때는 이 지수 함수의 이 지수 부분에 이렇게 함수식이 써져 있으면 지수 부분을 t로 치환해라. 그러면 식도 새롭게 바뀌게 되니까 식도 y는 3의 t제곱으로 바꿔주고 이때 좌표 평면을 그린다고 한다면 x축이 아니라 t축으로 그려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t값의 범위가 필요한데 그 t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구해올 수 있냐면 우리가 바로 t로 치환했던 2차 함수에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는 x에 대해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에 주어진 이 x에 대한 범위는 여기서 쓰라고 주어진 거다. 그래서 이 주어진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아래로 볼록인 형태 그리고 꼭지점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해준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언제 최대를 갖고 언제 최소를 갖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때 최대값이 바로 t값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값이 바로 t값의 최소값이 되는 것이라 요 과정을 통해서 t값의 범위를 구했다면 이것을 다시 원래 함수인 y는 3의 t제곱 그래프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t값의 범위에 맞춰서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 그때 최소값과 그때 최대값을 구해주면 문제는 끝난다. 이게 필수예제 5번의 1번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함수 한번 지우고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 y는 4의 x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x값의 범위가 지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특징이요. 지수함수가 선생님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4x인 친구와 2x인 친구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이 4와 2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4는 결국 2의 제곱이니까요. 이 친구를요. 우리가 2의 2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을요. 밑을 2로 통일시켜서 써보면 y는 2의 2x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값의 범위는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요. 둘 다 밑이 2인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친구를요.
2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 지수끼리 곱해지면 2x가 되니까요. 그럼 요렇게 다시 표현을 해보고 그러면 2의 x제곱이라는 이 친구가 지금 겹쳐지고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얘를 이번에는 t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친구를 t로 치환해 주십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y는 t제곱 빼기 3t로 바뀌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2의 x제곱을요.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제곱 빼기 3t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식이 바뀌면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x값의 범위가 아니라 t값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 그럼 t값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1번식이라고 하면 2번식을 우리가 쓸 수 있죠. 바로 t는 2의 x라고 우리가 치환했던 친구, 요게 바로 2번식이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란 요 범위를 통해서 t값의 범위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푸는 방법이 지금 비슷한 거예요. 치환해서 치환한 것의 그 문자의 범위를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요. 좌표 평면을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1번 그래프는요. 얘는요. 지금 y축은 y축이라고 쓸 수 있고 x축은요.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t축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t제곱 빼기 3t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y는 자리가 t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y축이 t축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지수함수에서 x는요 x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x축이 되는 거겠죠. 이 밑에 친구가 지수함수 그래프 t는 2의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종 답은 이쪽 그래프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t값의 범위를 몰라서 이 t의 범위를 이 아래에 있는 2번 그래프로부터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우리 보시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지수함수니까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형태로 그려지겠죠. 근데 지금 x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x값의 범위는요.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봐달래요. 지금 보시면 요 그래프는 점근선이 t는 0입니다. 그쵸? x축이니까 t는 0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마저 연장해서 그려보시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질 거예요. 그쵸? 근데 이 t 값이 정확하게 0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점근선 위쪽으로 있으니까요. 따라서 t값의 최소값은요. 0보다는 클 겁니다. 0은 절대 되지 않을 거지만 0이 가까워지니까요. 그리고 최대값은요. 요 x가 2일 때 값이니까요. 이 그래프식이 지금 t는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x알이 2를 넣어주시면 2의 제곱, 즉 4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t값의 최대값은 4가 되겠습니다. t의 범위는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한 t값의 범위는 어디로 가지고 올라간다? 이 위에 1번 그래프식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1번 그래프식에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t의 범위를 찾은 거니까요. 따라 t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함수 그래프식을 그려주셔야지만 이 t값의 범위에 따라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식 y는 t제곱 빼기 3t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요. t-2분의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겠죠. 그럼 이제 전개하면 t제곱 빼기 3t 플러스 4분의 9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까지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요. 지금 아래로 볼록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요. 2차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요. 지금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t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다. 그러면 t가 0일 때 여기 포함하지 않으니까 구멍을 뻥 뚫어주면서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4일 때까지예요. 그때 y값을 구해주시면 t자리에 4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t자리에 4를 넣으면 되니까 16 빼기 10이라서 y값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의 y값은요. 4가 되는 겁니다. 4. 되셨죠?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t값이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언제냐면 가장 아래를 찍을 때인 여기가 지금 최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y값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이 답에다가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최대값은요, 지금 여기서 가장 높은 y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3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2번 문제도요. 호락호락하게 바로 우리가 x값, 정의역에 제한된 값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얘는 밑이 2인 로그로 일단 바꿔줘서 밑을 통일시켜주는 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2의 x제곱이라고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을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식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본래식이죠. 원래식을 요 초록 색깔 부분을 t로 치환한 y는 t제곱 빼기 3t라는 1번식이 만들어지고 2번식은요. 내가 치환한 부분에서 만든 t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치환된 것과 관련된 함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 1번과 2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 다른데요. 1번식의 역할은 무엇이었다? 얘는 실제로 답을 구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얘는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답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t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번식의 역할이 바로 t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번식을 통해서 t값의 범위를 구해준 다음에 그렇게 구한 t값의 범위를 1번식에 넣어주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1번식과 2번식을 둘 다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들을 활용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막 x, t, y가 막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뭐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뭐였어요? 좌표 평면을 그리되 써져 있는 문자에 맞춰서 축 이름을 써라. 얘는 y 자리에 있었으니까 y축. 얘는 지금 x 자리에 있지만 t니까 t축.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y 자리에 t가 있으니까 y축이 바로 t축. 그 다음에 x 자리엔 x가 있으니까 x축은 x축.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요 제한 범위는 1번 그래프에서는 보통 못 써요. 더 이상 x라는 문자가 치환되기 때문에 1번 그래프식에선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x값의 범위는 2번 그래프식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 범위에 맞춰서 요 식에서 t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t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는 역할을 다 한 겁니다. t값의 범위까지 주면 2번 그래프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t값의 범위를 1번 그래프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1번 그래프는요. t값의 범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본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요 t값의 범위에 맞춰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답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루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문제를 풀어서 답을 도출해가는 과정을 분명하게 잘 기억하시고 필수예제 5번 문제 제가 풀어드린 거지만 저와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반드시 노트에 필기하시면서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